자, 대리를 할 때 이제 이 그림이 자꾸 그려질 거예요.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 자, 이걸 대리어 삼명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럴 때 대리어 정의는 대리인한테 찍어야 돼.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타난 법률관계가 법률행위의 대리요. 자, 이걸 자꾸 반복할 거예요. 알겠죠? 자, 법률행위의 대리는 누구한테 찍고, 대리인한테 찍고, 여기 다 의미가 있어. 대리인한테 찍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 조금 있으면 나와.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 관계가 자 뭐예요? 법률행위의 대리. 한 번 더 합니다. 대리인한테 뭐라고? 있고 자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기속되는 법률 관계. 이럴 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의 관계라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관계를 대리행위의 관계라 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대리효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의 관계가 대리의 삼명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미성년자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자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본인은 못 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인 법정 대리인이 자 상대방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나타나야 돼. 알겠죠? 계약서를 쓰면 그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임대차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자 알겠어요?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데다도 학교 더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했어. 근데 할 수는 있죠, 이론상. 그러면 어떻게 해죠? 그, 내가 이 자리를 떠났어도 내가 본인이요. 대리인을 선임해놓고 떠나면 되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인 누구하고 출판사와 자,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시다. 그 효과는 직접 나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것과 똑같죠. 그죠? 이게 결론적으로 뭐죠? 임의대리에서는 사적 자치가 확장되는 거고 대리인을 통해서 무한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에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대리 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제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아까 누구한테 찍고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관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인가 내가 알아 그 수준을. 자, 서론부터 있습니다. 대리란 타인.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정의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갑이 시간상의 이유로 주택 매수에 관한 권한을 친구 을에게 주고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에서 주택 소유자인 병과 흥정을 하여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매매 계약서 쓸 때 친구 지 이름으로 쓸까요? 갑의 이름으로 쓸까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과 주택 소유자인 병가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막 부동산이 겁나게 많아. 예를 들어 없는데, 자 그럴 때, 자 각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일일이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그 지역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쓰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사적 자치가 막 확장된다니까, 대리제도를 통해서. 인정? 이의 사례처럼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리인이지만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는 점에서 보통의 법률 행위와 다릅니다. 대리의 기능과 본질. 자, 대리 제도의 기능. 임의대리의 기능은 사적 자치를 뭐 시킨다 그랬죠? 확장. 그래서 임의대리의 기능은 본인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사적 자치의 확장이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대리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죠. 자, 법정 대리의 기능. 자, 여러분, 미성년자가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법정 대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법정 대리의 기능은 제한 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자, 법정 대리인이 보통 누구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 부모죠. 자, 통하여 제한 능력자도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적 자치의 보충에 있습니다. 대리의 본질.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자이고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행위는 대리인이 했고 그 법률 효과의 기속은 누가 받는다는 거죠? 본인이. 이처럼 대리에서 행위자와 기속자가 분리된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가 대리의 본질입니다. 대리의 본질이란 대리인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문제인데, 자, 현재 통설은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대리행위 당사자로 보는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누구한테 찍고, 이 법률행위 당사자를 누구로 본다는 거야?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관계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찍고,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대리인한테 찍고. 그래서 이 대리 행위의 당사자는 일단은 누구로 본다는 거죠? 대리인으로 본다는 거죠.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자,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자, 제3법적 관계에서 허용됩니다. 무슨 법적 관계에서? 자, 그래서 모든 행위에서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대리할 수 없는데 허용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3법적 행위입니다. 알겠죠? 자,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 그러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봐봐요. 신분상의 법률행위, 내 대신 나의 이름으로 자, 배우자를 선택할 대리권을 줄게.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그래서 그자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된 거로 본다. 이거 말이 아니라 막걸리. 자,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 또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 안 됩니다. 자, 대리와 구별돼야 될 개념. 자, 여러분, 대표는, 자, 이게 법인이잖아. 법인이 있으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있죠. 이사 기타 대표자라고 돼 있죠. 이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무슨 행위? 법인의 행위가 되니까 대표는 법인 밖에 있어요. 법인 안에서 법인의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리는 아까 그림상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인격이 서로 달리 있죠. 그렇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대표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똑같으니까. 자, 봐봐.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공부한 적이 있어. 자, 대표는 뭐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대리에 관한 규정. 자,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법인이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합니다. 즉 행위자와 기속자가 서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민법 59조는 자 59조에서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자, 대리에 관한 규정을 대표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응?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대리에 관한 규정을 대표에도 준용해. 자, 그러나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 자, 옥황상제의 신분권이 누구요? 저승사자죠. 신분권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사자와 대리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뇌가 있죠. 저 일산 가서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응?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30평 정도 아파트 한 5억 전후로 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한번 사보세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대리권을 주었다면 사자가 아니라 대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산에 무슨 중개업 가보면 내가 지금 파는 물건이 있어. 그걸 내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와. 그러면 뭐죠? 사자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의사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의사를 가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그냥 뭐예요? 신분권이죠. 그렇다고 좀 해줘. 사자는 본인에 의해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편지, 계약서를 갖다 전달할 수도 있고 가서 완성해 줄 수도 있어. 자, 본인이 결정한 효과서를 상대방이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완성이 협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대리인지 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대리.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 그러죠? 대리인. 그래서 그 효과 의사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파트를 어디로가 중개업자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서 내 이름으로 계약서 쓰면 그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돼요. 알아잡혔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대리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을지라도 무슨 능력은 꼭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자, 요 말이 좀 어색해져.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입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러나 행위 당시에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므로 본인은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예양견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능력자여야 돼? 본인은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대리에서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인한테 찍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하자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짜죠? 대리인. 근데 사자는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본인.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사례죠. 자, 내가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봐놨는데 어떤 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바쁘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써줘. 완성해줘. 그러면 사자에 불과해. 아무 결정할 것이 없잖아. 알겠죠? 가격이 너무 싼데 이거. 예, 너무 비싼데 이거.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사자는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므로 사자는 의사 능력조차 필요 없어요. 사자에서는 본인은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도 요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다 있어야 돼요. 사자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자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대리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어떤 행위를 대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리고, 자,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가서 완성하는 것에 불과하면 뭐예요? 사자. 그러니까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사자입니다. 알아잡혔어? 간접 대리. 자, 여러분, 이가 상거래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무슨 거래에서는? 상거래에서는. 자, 봐봐.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간접 대리, 즉 이탁매매업은, 자, 상법에 이탁매매업이 있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해. 자, 무슨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결과 효과는 자, 나중에 계산을 누구하고 본인과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자, LG 좀 거창하게 합시다. LNG 수입업자인데 자, 중동에 있는 이분한테 있죠. 자, 그 LNG를 사서 모으라고 위탁 매매업을 맡깁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 LNG를 사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누가 하고 해야 돼요? 본인과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위탁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 매매업자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 본인의 이름으로. 김용필의 대리인 최진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탁 매매업자는 김용필의 이름으로 해. 그리고 나중에 계산은 누구하고 해야 돼? 본인과의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간접대리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건네면서 병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의뢰한 경우 을이 병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즉 을 자신의 이름으로 간접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처럼 매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아니다는 거죠? 대리가 아닙니다. 위탁매매업이 상법에 있어요.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일단 자신에게 생기며 나중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누구와 타인인 본인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간접대리는 간접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간접대리인 스스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계산을 누구하고 한다 그랬죠? 본인과 계산을 해야 돼. 자, 즉 직접 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간접 대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데 간접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알겠죠? 법률 효과도 간접 대리는 자신이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무엇을 하는 거죠? 본인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의무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봐봐. 의무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는 대리냐. 자, 본인은 무슨 행위로? 본인은 수권행위. 자, 그런데 법정대리는 뭐로 발생하냐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법률의 규정. 이게 이제 가장 대표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외에 법원의 선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의무대리는 본인의 의사, 즉 대리권 수여 행위를 줄여서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라고.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의무대리는 무슨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를 줄여서 뭐라 그래?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총칭합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로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선임에 의한 경우 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후견인처럼 지정권자의 지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의 시dig은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의 소멸,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의무대리와 법정대리 하면 이쪽은 본인의 수권행위, 이쪽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법원의 선임도 있고 지정. 자, 그래서 범위는 수권행위로 결정되는데 이쪽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그때 공부하게. 자, 수동대리, 능동대리 합시다. 자, 저를 봐봐요. 아까 대리인제 정의.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관계라고 그랬죠. 이때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야.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가 수동대리입니다. 알아보셨어요? 어? 자,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가 무슨 대리라니까? 받는 것이 수동이잖아. 자,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 즉 수령하는 대리입니다. 즉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입니다. 자, 능동대리건 수동대리건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다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이 전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준용됩니다. 현명주의라든지 공동대리에 관한 규정은 자, 수동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는 수인이 있어도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공동대리 규정이 있으면 대리권이 제한되는데 그 능동대리에서만 그렇고 수동대리는 자, 공동대리 규정이 있어도 각자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혹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했다가 그 나중에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까 그거 두려워하시죠?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또 그려봐요. 맨날 그릴 거라 그랬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무엇의 관계라고 그래? 대리권의 관계. 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관계가 대리행위의 관계.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 대리효과의 관계죠. 자, 이때 대리어 3명 관계 중, 자, 이렇게 대리어 3명 관계 중 대리권이 없는 관계, 대리권이 없는 관계, 그러나 대리행위는 있었어. 자, 이렇게 대리권이 없는 관계, 대리어 3명 관계죠. 그러면 이런 대리를 뭐라고 할까? 대리권 없다 대리라고 할까? 무권 대리라고 할까? 그러면 대리어 3명 관계 중 대리권이 있는 관계를 무슨 대리라고 할까요? 대리권이 있다 대리, 유권 대리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권 대리란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대리어 3명 관계 중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 무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유권 대리란 정상적인 대리권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점에서 유효합니다. 자, 무권 대리란 정당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협의형 무권 대리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죠. 자, 주의할 점은 유권 대리, 무권 대리는 대리권의 유무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지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이 대리행위가 있었어. 이 대리행위는 있었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대리권만 없는 것이 뭐요? 무권 대리. 있으면 뭐요? 유권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의 문제가 유권, 무권의 문제입니다. 알아보셨죠? 알겠죠?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무권 대리도 엄청 많아.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요? 임대차 계약서를 계속 미성년자 소유의 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고 계약서 계속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 무권 대리야. 그러니까 거래계에서는 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권 대리도. 자, 뒤에서 있죠.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문제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제가 그리는 것을 이렇게 삼각형에서 조금 직선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대리권의 관계, 대리인의 관계, 대리효과의 관계. 같은 그림인데 보기가 이게 더 좋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내 그림이 더 보기 좋았죠, 솔직히. 이제 자,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 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 효과 이렇게 해서 자,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대리권의 관계를 봅니다. 자, 무엇의 관계? 대리권의 관계. 자, 대리권의 관계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이냐. 자, 이렇게 대리의 삼면관계를 하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관계를 무슨 관계? 대리행위의 관계. 그 효과가 직접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대리효과의 관계인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대리권의 관계를 공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권 쪽에서 논의되는 것을 하나하나 번호를 써가면서 기억을 합니다. 대리권의 발생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대리권의 뭐예요? 발생부터. 자, 먼저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자, 대리권이라 하면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인데 선생이 하도 반복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 기억나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법률관계. 자다가도 꿈끼겠죠. 볼펜도 알아먹었죠. 자, 법적 성질입니다. 자, 권리가 아니라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 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대리 권한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발생은 다시 완성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은 대리권의 발생. 자, 그래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이 있고 의무 대리권의 발생이 있어요. 법정 대리권의 발생은 아까도 봤죠?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거나 법원의 선임이나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발생하고 의무 대리권의 발생은 무슨 행위로 발생한다 그랬죠? 수권 행위로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법정 대리권의 발생. 자,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총칭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예컨대 자, 친권자 같은 경우가 뭐죠?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의 범위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동산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는데 일상 가사의 문제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자, 지정권자 지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떠났을 때는 법원에서 선임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있어요. 자,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있었고 상속이나 유언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의무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꽤 복잡해요. 본인은 무슨 행위로 발생한다 그랬죠?
수권행위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수권행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권행위를 풀어서 쓰면 대리권 수여행위입니다. 자,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수권행위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만치 않아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본인이 있죠. 대리인한테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신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줬을까요? 지나가는 생판 보는 사람한테 줬을까요? 신인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계약으로 보는 일부 학설이 있으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보다. 자, 수권행위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로 봐. 따라서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리권 수여행위인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낙이 없으면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돼. 그러면 무권 대리행위가 돼버려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보면 거절을 하더라도 대리권이 수여된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자, 대리 행위가 돼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의 범위가 넓어야 상대방이 더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무슨 행위로 보는 거예요? 단독 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 긴장해야 돼요.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구별, 이것이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봐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를 뭐예요? 수권행위.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와 구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데, 자, 설명을 한번 듣고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할 때 통상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계약과 동시에 수권행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변호사한테 소송위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자, 무슨 일, 나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위임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장이 보통은 위임장으로 써.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 사무 처리를 하면서 자, 대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법정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이제 변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사무 처리도 하고. 제 말 이해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위임계약이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임계약 자체가. 알겠죠? 위임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어서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그와 동시에 된 수권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권행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야. 아시겠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나 관계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권 수행에 영향을 미치면 유인행위인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무인행위가 됩니다. 알겠어요? 응? 자, 무인행위가 된다는 말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권행위가 독자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말 듣는 순간에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헷갈릴 때 뭘 하지 말아야겠죠? 화를 내시라 그랬어요. 어지간하면 화내지 마라 그랬어요. 화내지 마셔. 책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갑이 신분 있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가정을 보면 먼저 갑과 을 사이에 내 사물을 처리하는 무슨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위임장을 써주고 이임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임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이임계약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내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주는 것이 대리권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이임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인된 법률관계가 이임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부원장을 고용을 한다고 합시다. 이거 학교장이 있으니까 부교장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부원장을 고용하면 부원장 정도로 내 이름으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부원장 관계는 뭐죠? 고용계약 관계고. 그 고용계약하고 동시에 부원장 정도 되면 내 이름으로 출판계약도 하고 서점가에 거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효과는 직접 그 출판사와 나와 맺은 계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고용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 그리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로 주어지는 것이 대리권 수여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해죠. 의식의 끈을 놓쳐버리면 안 돼. 자, 통상의 경우라면 원인된 법률행위와 수권행위는 일체로 행해지는 것이 지기는 하지만 개념상 원인된 법률행위와 수권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기본 원인된 법률관계와 대리권 수행위는 수권행위는 어떻게 구별해야 돼? 따로따로 구별해야 돼. 확인해 봅시다. 위임계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고용계약으로 다시 합시다. 제가 지금 부원장을 고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계약 관계가 고용계약이고 자 대리권 수여가 있었겠죠. 부원장 정도면. 그죠? 근데 알바를 고용하는 것도 고용계약이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런데 알바 고용계약이 있다고 대리권 수여가 됐을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출판계약이나 서점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자 개념상 원인된 법률행위 보통은 일체로 이루어지나 개념상 원인된 법률행위와 대리권 수행인 수권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니고 구별돼야 합니다. 이것을 수권행위요 무슨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독자성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왜 이렇게 억지로 나누냐 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원인된 법률관계에는 하자가 있어도 수권행위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따로 나누어서 하면 대리권의 효력은 있는 겁니다. 대리행위는. 알겠어요? 자, 수권행위는 민법상 뭐라고 그랬죠? 대리권 수행인 수권행위는 말로 해도 되고 자 보통은 거래계에서는 이임장을 써줍니다만은 꼭 이임장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하고 명시적 묵시적 그리고 대리권 수행인 수권행위는 자신의 재산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출연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봐봐. 대리권 수여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본인. 자, 수권행위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하므로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못 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대리는 뭐냐? 대리는 한 번만 더. 대리는 무슨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자, 이에 비해서 대리행위 하자의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자, 수권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요? 본인. 자, 그래서 본인은 수권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대리권을 수여하는 그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근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무슨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행위 하자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다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얼버무려 볼까 두렵죠, 지금. 걱정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걸 완성을 계속해 봅니다.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 자, 법정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이부 대리권은 수권행위인데, 대리권의 범위는, 자, 법정 대리권은, 자, 법률의 규정으로 정립니다. 자,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자, 의무 대리권의 발생이 무슨 행위로 발생하죠? 수권행위로 발생하죠. 그러면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무슨 행위를 해석하는 것으로 돼요? 수권행위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다고 해줘. 자, 그래서 범위. 자, 법정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법정 대리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자, 그 발생이 어떻게 발생했죠? 법정 대리권의 발생은 어떻게 됐죠?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그 범위도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법률의 규정.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관한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과 상속 재산 관리는 원칙적으로 관리 행위, 즉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확장 또는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자, 의무 대리권의 범위. 아까 의무 대리권의 발생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의무 대리권은 자, 수권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자,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무엇을 한다는 거죠?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죠? 물론 끄떡끄떡 해줘요. 자,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의 범위하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이 수여되면 아파트 파는데 아파트 사달라고 대리권이 수여되면 사는데요. 그죠?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안 정해졌어요. 대리인이 분명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안 정해졌어. 어떤 경우가 그러냐고 물어봐줘요. 보통 위임 계약과 연결되는 대리권의 범위는 명확해. 아파트 사는 것에 대한 사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근데 고용과 연결되는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고용이야. 그러면 이제 복잡해요. 자, 우리가 어디죠? 자, 지금 부원장 정도면 대리권은 있기는 있겠죠. 그죠? 기본 계약 관계는 고용계약이고 대리권이 있겠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해요. 그럴 때 118조의 조문인데 저 조문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읽어놔야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자, 118조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봐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 근데 자, 소위 이용 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알겠죠? 근데 처분행위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죠.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러죠. 자, 야, 봐봐.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너무 부끄러울 것도 없어. 자, 무슨 행위는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이 내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가 지금 비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어. 이용 계량이니까. 근데 그냥 팔아쳐먹는 것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런 권리를 줬을 때 이 얘기입니다. 대리권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자,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자, 무슨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써졌죠. 상처 안 받았죠. 처분 행위 할 수 없다는 말. 어? 자, 무상 금전 소비 대차를 유상으로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은행 예금을 팔아서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 알겠죠? 예컨대 내 격리 직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내 예금 통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었더니 자, 무이자 소비 대차를 이자로 바꾸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의 목적인 성질이 바뀌어 버리잖아. 알겠죠? 어? 얘기를 하고도 안 되지 그거. 자,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을 주어야 하는 거지. 본인이.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옥의 수선이나 소멸시의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같은 것입니다. 자, 이용행위나 개량행위. 이용행위란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로 개량행위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예금을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 성질이 바뀌는 거야. 또는 은행 내기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하는 등 이용개량일을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제한할 수 없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자, 물건을 임대차하거나 금전을 이자로 대여하는 행위,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로 바꾸는 행위 같은 건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무슨 뭐로 예금을 주식 투자로는 안 된다 그랬죠? 매매 교환 채무의 면제 저당권의 설정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고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나 처분 행위를 한 경우는 자, 이건 무효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본인은 언제든지 추인의 여지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무효를 자, 따라서 봐. 흔들리는 무효라고 그래. 알겠죠? 무권 대리 행위는 뭐요? 흔들리는 무효. 유동적 무효. 자, 흔들리는 우정은 누가 불렀어요? 홍경민. 좋아하는구나, 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료하거나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1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에 들어갑니다. 지금 요걸 계속 안성을 시켜봅시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요. 세 번째 이제 대리권의 뭐가 됩니다? 제한입니다. 이 대리권의 제한은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됩니다. 자기계약, 무승대리가 금지돼? 쌍방대리가 금지. 자, 그리고 공동대리 규정. 그래서 자, 지금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이 순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에 들어가는데 자, 대리권의 제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논할 겁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자, 무슨 대리 규정이 있다 그랬죠? 공동대리 규정이 있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잠시 뭐 됐다고 올 것 같아요? 쉬었다가 마쳤습니다.